그러니까 포물선 운동은 실제 개정이 되면서 두 가지만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정 높이에서 집어 던지는 물체 운동 하나하고, 근데 이거는 통합과학에서 한번 접해 봤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정성적으로만 한 거야. 누가 먼저 떨어지니, 같은 높이에서 뭐 중력의 효과, 이걸 배운 거고, 정량적으로 그걸 수치상으로 다 계산하는 것은 물리2에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스듬히 던진 물체 운동,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이 될 텐데, 이게 가장 월등히 중요한 거야. 여기 같은 거는 이제 금방 끝나요. 봐라. 수평으로 집어 던진 물체 운동은 이거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 얘기를 해줄 테니까 이게 잘 봐요. 이런 식에서 일정 높이에서 질량을 가진 물체를 수평으로 집어 던진 거야. 그럼 처음 속도는 V0라고 하는데, 봐봐요, 여러분들. 이 녀석이 이렇게 해서 떨어지게 되면은 어떤 같은 1초, 2초, 3초, 이게 1초, 2초, 3초, 4초인 순간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약간의 조금 그림자 놀이를 하는 거야. 위에서 만약에 빛을 이렇게 비춰주면은 바닥에 저 공의 그림자가 찍힐 거야. 그러면은 이 녀석의 그림자가 여기 찍히고, 얘의 그림자 여기, 이거의 그림자 여기, 이거의 그림자 이렇게 될 거야. 그럼 같은 시간당 그림자의 폭을 보면은 이 간격이 동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X축 방향에서는 같은 시간에 같은 거리를 가기 때문에 얘는 등속도 운동을 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것은 물체가 내 손을 떠나게 되면은 X축 방향에는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수평이 아니라 어때? 수직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이거를 이쪽에서 빛을 비춰주면은 또 역시 그림자 놀이가 되거든. 그러면 요 녀석의 그림자 여기고, 1초 여기가 될 거고, 여기가 될 거고, 여기 요런 식으로 될 거야. 그러면 간격을 보면 등 간격이 아니라 간격이 점차적으로 넓어지고 있거든. 처음에 던졌던 이 녀석은 수평 속도지, 처음에 수직 속도는 없었던 거야. 즉, 수직 방향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연학화를 하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되겠어요? 그럼 수평으로 집어 던진 물체 운동은 사실은 등속도 운동하고 자연학화 운동이 같이 섞여져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독립적 사고를 해야 되겠네. 수평은 등속도를 하는 사고 방식, 그 다음에 수직 방향에서는 자연학화. 근데 자연학화는 아까도 배웠잖아. 공통점이 뭘까? 여기 있는 수평 방향의 그림자가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 여기서는 4초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수직 그림자가 역시 여기 도달하는 시간도 역시 4초가 되고, 여기도 4초가 되는 거야. 시간은 동일하다는 뜻이지. 여기까지는 되겠어요? 근데 이거를 약간 좀 벡터적으로도 좀 분석을 해주면은, 처음에 집어 던져요. V0로 집어 던져.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도 V0는 역시 유지를 할 거야. 등속도는, 이 속도는 안 변해. 근데 밑으로는 1초에 얼마씩 10씩 빨라지니까 이때부터는 처음엔 정지인데 1초에 10씩 빨라지는 수직 속도가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다음 선에 벡터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다음 순간에도 V0는 또 역시 유지가 되는데 수직 속도는 더 빨라질 거야. 그러게 되면은 또 벡터적으로 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순간에도 역시 수평 속도는 유지하는데 수직 속도는 더 커지니까 벡터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만 이해도 기본은. 그치? 그러면 연상 과정은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게 없어요. 되게 쉬운 거야. 그냥 등속도 운동 따로 계산하시고, 자연학화 운동 따로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공통점은 뭐지, 얘들아? 여기하고 이 그림자에 도달하는 시간은 서로 어떻다? 동일하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정확하게 수평에서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것은,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것은 수평 방향의 가속도는 없다는 뜻이야, 지금 현재. 그러면은 수직 방향에서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얼마? 10인 거야, 10. 그러면 수평하고 수직 방향 전체 합한 전체 가속도도 얼마일 뿐이야? 그냥 10일 뿐이라는 거야. 0 더하기 10은 10이라고 하잖아, 벡터적으로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다 보면은 가속도는 수직 방향에서만 생기는데, 선생님이 아까 그랬지, 수직 방향에서의 가속도는 그냥 다 10이야. 이건 모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아무런 질량하고 관계가 없다고 얘기해 줬거든. 따라서
질량이 m인 물체를 던지든 질량이 더 큰 물체를 집어 던지든 간에 이 높이만 똑같으면은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은 동일하다고 한 거야. 이거를 통합과학에서 했던 거라고. 이해되겠죠? 알아들어? 됐지? 그러면은 어떤 공식이나 관계식을 이용해서 뭘 풀어야 되겠다? 사실은 이게 없어요. 근데 한번 확인해 줄 건 뭐냐면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 분명히 식은 한번 너희들은 안 써도 돼. 수평 속도라고 하는 것은 등속도 운동을 할 거야. 그러면 수평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 그냥 들어봐요.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의 속도는 처음 속도는 0이니까 시간당 10씩 늘어날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10씩 늘어날 거야. 그러게 되면은 수직 방향에서의 변이 값은 여러분들 굳이 2번 공식을 보면은 V0t 2분의 1 gt 제곱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식하고 이 식을 보게 되면 여기서 t를 V0x라는 식을 여기다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봐. 그러게 되면 y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의 g에 이거의 제곱이 되니까 처음 속도의 제곱에 x 제곱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g 값은 상수 10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처음 속고 이거는 초기 조건에서 이미 주어진 거 얼마를 집어줬는데 그러니까 이 값하고 이 값은 상수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상수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2분의 1에 k를 해주면 x 제곱이 되는데 사실 보시면 y하고 x 제곱이니까 이 2차 함수 꼴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곡선의 형태가 되는 거야. 이 말은 집어 던졌을 때 물체 온도 쌤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매끈하게 곡선으로 표시했지만 수학적으로 분석해주면 이건 정확하게 2차 함수 꼴이 되니까 그래서 포물선 운동이구나 라고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식하고 이식을 전개해 주니까 y는 마이너스는 함수에 그냥 뒤집힌 성과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2제곱분의 gx 제곱이 나왔다는 거야.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봐봐. 이거 중요한 식인 건 맞아, 얘들아. 이거 중요한 식인 건 맞거든. 근데 이걸 갖고 문제를 풀겠다. 왜냐하면은 운동하는 물체에 무슨 좌표가 있어? 항상 이 생각을 해봐. 여기서 집어 던지게 되면은 이렇게 던지면 얘가 이렇게 운동을 해. 그럼 좌표를 한번 찍어주는 거야. 여기다가 x 좌표 찍어주고 이게 y 좌표를 찍어주면은 여기서부터니까 y 좌표는 항상 음수가 찍히는 거고 x 좌표는 오른쪽으로 가니까 양수 좌표가 찍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정확하게 원점으로부터 아래쪽으로 해서 몇 미터 있고 x 방향으로 몇 미터 있다. 그러면 요 값만 대입해 주면 얘는 10이 될 거면은 처음 속도도 구할 수 있는 거고 거꾸로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10이라는 숫자거든. 그러면은 변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차라리. 그러니까 y 좌표, x 좌표, 처음 속도가 있는 거야. 그럼 처음 속도하고 y 좌표 주어지면은 수평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고. 알겠어요? 수평 거리하고 이거 주어지면 밑으로 얼마 내려왔는지도 구할 수 있는 식이야, 사실은. 근데 이 식에는 지금 뭐가 없지? 시간이 없어, 시간. 알겠어? t 값이 없다고. 그러니까 오직 x하고 y 좌표만 갖고 처음 속도 세 가지만 갖고 물체의 궤도를 다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식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는 요긴하게 쓸 수는 있는데 아직은 내가 강요는 안 할게. 알겠어요? 이 공식은 시간이 없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이거를 그 포물선 운동할 때 궤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주거든. 이게 대학 과정에서 여러분들 많이 배워요. 알겠어요? 됐죠? 여기서 그냥 요 정도만 참고하시고 요거 나중에 대학 가면 이거 미분하세요. 이거 y를 미분하게 되면은 여기는 2x가 될 거 아니야. 이건 상수가 될 거고. 그럼 위치를 미분하면 뭐야? 속도로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y 방향의 속도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됐어요? 됐지? 그 다음에 수평 도달거리, 수평거리 식은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과연 이게 너희들이 써먹을 기회가 있을까? 관계식은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봐봐, 얘들아. 선생님도 그냥 한번 유도는 하는데 실제 문제 풀 때 공식으로 크게 안 쓰거든. 너희들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시간이 얼마지? 자연학화하는 시간이잖아. 근데 높이가 h야. 그러면은
h는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2번 공식 잠깐 써본 거야.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을 변형시키면 자유낙하니까 처음 속도는 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시간 같은 경우에는 2h의 g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나는 없다고 봐. 왜? 앞에서 무슨 낙하 계속 배웠으니까. 자유낙하 배웠으니까 아까 등가속도 운동했던 그대로만 움직이면 되지 굳이 이렇게 공식을 외울 필요는 나는 없다고 보는 거야. 수평 도달거리 얼마만큼 멀리 갔어요? 그럼 수평 속도에다가 이 시간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넣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내가 외우라는 공식은 절대 아니야. 알겠어? 그러면 너희들은 수평으로 집어던진 물체의 운동을 다룰 때는 항상 아까와 똑같은 거야. 알겠어? 자유낙하하고 등속도를 독립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얘 한번 보세요. 잘 봐봐. 시작. 처음에 봐봐요. 수평으로 집어 던졌대. 근데 바닥에 도달할 때 시간 구하라고 돼 있고 이거를 구하라고 돼 있어. 근데 여기 있는 Y축 방향에서는 자유낙하를 하고 X축 방향에서는 등속도 운동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여기 도달할 때 속도 구할 수 있잖아. 그지? 처음 속도가 0인데 나중 속도가 안 주어져 있어. 그럼 평균 속도 구하기가 애매한 거야. 알겠어요? 그럼 뭘 구하면 되지? 3번 공식 구하면 되잖아. 알겠어요? 3번 공식. 나중 제곱, 그 다음에 처음은 정지, 그 다음에 2,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10, 변이도 아래쪽으로 20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면 바닥에 도달할 때의 속도는 요거 해주면은 20이 될 거야. 이게 400이 되니까. 그러면은 나중 속도가 20이 되었다 그러면은 봐라. 10의 의미잖아. 몇 초라는 것도 금방 나오는 거 아니야? 1초에 10씩 빨라지는 거니까 20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은 아, 얘가 자연낙하하는 시간은 2초가 된다. 그러면 역시 수평도 2초다. 그러면 여기다 2초로 구하면 수평 도달 거리는 20m 날아가서 도착을 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건 별개가 아니야. 그냥 우리가 아까 배웠던 자연낙하에다가 등속도 하나만 더 추가된 것 뿐이다. 이런 뜻이라고. 됐어요? 두 번째 보시면은 2-12번을 보시면은 질량 애민 물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통합과학에서도 했던 거 아니야? 같은 높이에서 집어 던져. 얘는 수평으로 집어 던져. 얘는 자유낙하. 근데 얘도 이 속에는 얘랑 똑같은 자유낙하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뜻이야. 근데 얘는 M의 자유낙하고 얘는 2M의 자유낙하인데 자유낙하할 때 가속도는 질량하고 상관없이 1초에 10씩 빨라지니까 A가 땅바닥에 먼저 도착해요. B요. 그러게 되면은 B하고 A는 같은 시간에 도착을 한다는 뜻이야, 지금. 이거는 통합과학에서 외웠지만 물리투를 배우면 이제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면에 닿는 순간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봐라. A 같은 경우에는 자연낙하, B도 자연낙하 할 때 바닥에 도달할 때 속력은 동일할 거야. 동시에 도착을 하니까.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수직 속도만 갖고 있고 B 같은 녀석은 처음에 갖고 있던 수평 속도를 아직도 계속 갖고 있거든. 그러면 합성을 해주게 되면은 B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거하고 이거를 비교해주면 내가 A의 속력이 더 크다 이런 표현을 써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지면에 닿는 순간 A와 B의 시간은 서로 동일해야 되는 거고 땅에 닿을 때까지 시간 동안 A, B의 속도 변화량 A, B의 속도 변화량 이걸 줄여서 세 글자로는 가속도잖아. 그렇지? 그럼 A는 Y축의 가속도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X방향은 없는 거야. Y방향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가 있는 거야. 그럼 얘도 X방향은 없는 거야. Y방향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G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은 A와 B가 동일하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여기까지는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12번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복습하실 때 2-13번 꼭 복습하셔야 돼. 내가 부탁한다고 그랬어. 알겠지? 그때 아마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너희들 H가 똑같기 때문에 낙하 거리는 자연낙하 할 때는 시간 제곱이야. 그럼 이게 동일하니까 시간도 동일한 거야. 그럼 누가 동시에 도착해요? 이렇게 해줘. 근데 A 같은 경우는 R 떨어지고 얘는 2R을 떨어지는 거야. 그지? 그러게 되면은 동시에 도착해. B가 여기 오는데 T 걸리면 얘가 T가 걸려. 근데 B가
전체 수평거리의 반을 가니까 여기 올 때는 몇 t가 돼? 2t가 돼 버리는 거야, 시간이.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 자유낙하만 생각하시면은 여기 낙하거리하고 여기 낙하거리가 얼마예요? 몇 대 몇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2분의 t일 때고 여기는 t일 때의 모습이잖아. 그지? 그럼 시간이 몇 대 몇이야? 1대 2가 되지? 그러면은 낙하거리는 1대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1이면은 전체가 4가 되니까 이런 비율로 해서 쪼개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연학화만 잘 의미를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복잡한 계산으로 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한 거다. 자연학화는 좀 여러분들이 제일 쉬운 게 사실은 되게 보면 자연학화인데 그거를 문제상에서 어려운 문제 써먹을 줄 모르더라고. 그 다음에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 오늘 여기서부터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약간 조금 정성적으로 설명해 줄 테니까 좀 이해를 한번 해봐. 비스듬히 집어 던진 물체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면에서 물체를 이렇게 집어 던지는 거야. 그래서 경사각을 세타로 이렇게 잡아주면 아직 수식으로 표현은 안 할 테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나눠봐야 돼. 이거 처음 얘기 잘 들어야 돼. 처음 얘기 잘 들어야 돼. 이거는 수평 속도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성분은 수직 속도라고 하는 거야. 수직 속도. 그러니까 이거 집어 던질 때 보면은 두 가지의 운동이 정해져 지금 섞여 있는 거라고. 근데 보니까 수평 방향에서는 R자 힘이 0이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냥 꽃장 위로 던진 연직 상방 운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합쳐진 거야. 그러면은 머릿속에 문제 어떤 형태 풀 때는 또 역시 뇌가 두 개 있어야 되는 거야. 수평을 생각하는 등속도 운동을 생각하는 머리하고 그 다음에 연직 상방 운동을 하게 되는 머리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일정 시간 간격으로 항상 어디서나 수평 속도는 변함이 없을 거야. 이 속도는 등속도니까 변함이 없을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수직 속도 있잖아. 얘는 1초에 얼마씩 느려지는 거야? 10씩 느려지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 길이보다는 어느 순간에는 더 짧아질 거야. 그러면 이것을 속도는 벡터이기 때문에 합성을 해주면 이런 모습이 될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일정 시간 이후에는 수평 속도는 또 등속도를 유지하는 거야. 그러면은 수직 속도는 역시 중력이 아래쪽이니까 줄어들게 돼. 그러다 보면은 벡터적으로 이렇게 합성해주면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요 지점에 왔을 때는 이제는 수평 속도밖에 남지를 않는 거야, 항상.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 있는 수직 속도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직 속도를 VY로 해주면은 이게 0이 되는 것이 포물선 운동에서의 최고점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해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까지만 잠깐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가 최고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고점의 높이 H를 조금 이따 구하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공이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상태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를 봐봐. 내려올 때는 드디어 무슨 속도는 또 있는 거야. 수평 속도는 그대로 똑같이 갖고 있는데 수직 속도는 이제 중력가 속도니까 일정하게 점점점 10씩 빨라져야 돼. 그 다음에 다음 순간에도 또 수평 속도 있는데 이 녀석은 또 요만큼에서 이만큼 또 빨라져야 돼. 이게 벡터적으로 이렇게 합성을 해주면 또 이렇게 될 거야. 이 상태에서 또 수평 속도를 유지하고 처음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물체가 이렇게 도달할 거야. 그러면은 경로를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연속적으로 보면은 이런 걸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자, 봐요. 올라갈 때는 뭘 생각해야 돼? 올라갈 때는 등속도 운동하고 연직 상방 운동을 생각하셔야 돼. 근데 애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되게 어려워해. 왜? 그림부터 복잡한 거라.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거든. 근데 올라갈 때하고 여러분들 내려갈 때는 이 운동 경로가 항상 이게 대칭이에요, 대칭. 항상 반반이라고. 그러니까 이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하고 여기가 좌우가 다 대칭이 되는 거야. 그런데 올라갈 때는 잘 이해를 하는데
최고점에서 내려올 때를 생각을 못 하더라고. 최고점에서 내려올 때는 여러분들이 아까 방금 전에 했던 일정 높이에서 수평으로 집어던진 물체 운동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X축은 등속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자유낙하를 하는 거야. 이게 뭐가 더 편할까 한번 잘 생각해 봐. 어차피 올라가는 경로나 내려 올라오는 경로는 대칭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자꾸 이게 처음에 시작하는 거 올라가는 걸 생각하지 말고 내려오는 자유낙하를 생각하면은 훨씬 더 문제를 깔끔하게 좀 풀 수 있다는 뜻이야. 왜? 처음 속도가 0인 상태에서 씩씩 빨라지는 게 여러분들은 감각적으로 문제 풀기가 훨씬 좋거든. 연직 상방 운동은 처음이 아니라 나중이 정지야, 나중의 정지. 그러니까 왠지 평균 속도 구하고 조금 어지러울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올라갈 때보다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거든. 근데 어떤 높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도착 시간을 구할 때는 자유낙하 개념을 한번 생각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올라갈 때보다는 여기 최고점에서 내려오는 포인트 이쪽에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어차피 이쪽에서 구한 값들은 이쪽에서 구한 값하고 똑같은 거야. 이쪽에서 네가 구한 여기에 도달하는 시간은 올라가는 시간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시간을 구해주면 그거의 2배를 해주면은 출발해서 도착할 때의 시간 전체 시간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여기 자유낙하라고 돼 있지. 그래서 자유낙하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은 낙하 거리는 시간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이거는 꼭 좀 기억을 하시라 이런 뜻이라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개괄적인 설명을 해드렸고 두 번째는 이거를 이제 정량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봐봐. 여기까지는 해놓고 나서 자 이제는 질량 애미 물체를 처음 속도 V로 던졌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발사각은 세타라고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수평 속도하고 그 다음에 수직 속도 2개를 여러분들이 따로 구하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독립적 사고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수평 속도는 V의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V 코사인 세타라고 하셔야 되고 수직 성분 같은 경우에는 V의 빗변분의 높이니까 사인 세타야. 근데 달라진 건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연직 상방은 그냥 위로 던진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던질 때는 그냥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설명할 때 기술적으로 설명할 때는 V 코사인 세타하고 V 사인 세타 요것만 들어온 거야. 알겠어? 그럼 처음에 올라올 때 요것이 연직 상방 운동이고 요 녀석이 등속도 운동을 해.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연직 상방 운동 아까 외워달라고 그랬지.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몇 초예요? 물어보면은 이게 얼마씩 줄어드는 거야. 10씩 줄어들거든. 그러면은 V 그 다음에 사인 세타의 G. 이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응용을만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최고점의 높이가 얼마지? 이렇게 주면 어차피 최고점의 높이는 수평 속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 알겠어요? 그럼 최고점의 높이는 선생님 출발할 때 이거고요. 최고점에서는 정지니까 이 녀석의 반이 아마 평균 속도가 될 거고 그때의 시간이 걸린 시간이 위에서 구해준 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그러게 되면 최고점까지 이게 공식을 많이 외우란 소리는 안 하는데 이게 너무 자주 써먹기 때문에 아예 외우는 게 좋다. 몇 번 쓰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외우게 되니까 밑에는 2G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던진 초속도의 제곱에다가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해서 요 공식하고 요 두 개 공식은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럼 아까 연직 상방 운동은 요 녀석과 요 녀석만 했는데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게 뭐냐면 연직 상방 운동은 그냥 꽃장 올라가서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떨어지는데 비스듬히 던진 물체 운동은 날아간 수평거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수평거리 하나만 좀 추가가 될 뿐이라는 뜻이야. 그럼 수평거리라고 하는 것은 수평 속도는 등 속도잖아. 코사인 세타.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코사인 세타로 던져. 그 다음에 최고점에 올라가는 시간의 2배가 도달 시간이거든. 그러면은 최고점에 올라가는 시간에 2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V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돼. 이거 모르면은 학교 수학학원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봐봐. 자,
정리를 해주면 G 이렇게 되고 V하고 V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V 제곱이 될 거고 혹시 이거 아나?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수학학원에서 안 가르쳐 주나?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사인 몇 세타야? 2세타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모르면 그냥 수학학원에서 여쭤봐. 알겠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사인 2세타야. 알겠지? 그러면 잠깐 뒤에서 또 정리를 하겠지만 이 수평 거리가 최대가 될 때가 몇 도일까 생각해봐. 사인 값을 똑같은 속도로 집어 던진다 하더라도 사인 값의 최대값이 얼마지? 1이잖아. 사인 90도가 1이라는 사실은 알 거야. 그럼 이 각도가 90도일 때 수평 도달거리 가장 멀리 날아간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세타가 90도니까 세타가 몇 도야? 45도일 때 가장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투포한 선수나 창던지기 선수들이 하는 게 무단한 연습을 통해서 발사각을 몇 도로 거의 맞추는 거야. 45도 각도를 유지를 해주는 거야. 그 각도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최대 날아간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포물선 운동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공식은 요 녀석하고 최고점, 요거는 앞에서 연직 상방에서 했던 거에 변수만 조금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것 뿐이니까. 알겠어? 요 변수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평 도달 거리는 여기 좀 응용을 해주면 사인 이스다. 요거 된 거야. 근데 내가 강조하는 최고점의 도달 시간, 최고점까지의 높이, 수평 도달 거리. 이 항을 보세요. 뭐가 없어요? 다 사인 항으로 돼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코사인을 생각하지 말고 다 사인의 항으로 정리가 돼 있다. 알겠어? 그 정도는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갈고 있으라. 이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방금 설명했던 거 좀 정리가 된 거야. R자 힘의 관계 얘기해 줬고요. 그 다음에 등속도고 등가속도 운동이고요. 당연히 가속도는 0이고 얘는 아래쪽으로 10씩. 처음 속도는 V0 코사인 세타, V0 사인 다 설명해 줬고 요 정도까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정리는 이거를 해줬고 조금 팁은 정리를 좀 해줄게요. 요거는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수평 속도 요 얘기 했어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고 수직 속도는 사인 세타라는 거 얘기해 줬고 그 다음에 물체의 운동 경로는 이거 수평으로 이거 지어도 되겠어? 되겠지? 됐어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체 운동 경로가 사실은 이거를 이게 익숙하면 어떤 애들은 이거를 한 방에 푸는 어떤 이게 물체가 포물선 운동할 때 궤도 방정식이라고 얘기해 주거든. 근데 궤도 방정식을 갖고 문제를 푸는 애들은 정말 수학적으로 감각이 뛰어난 애들이야. 금방 풀어요. 알겠어? 왜냐하면은 함수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y는 x하고 x제곱의 함수가 있거든. 여러분들이 몇 차 함수꼴이야? 2차 함수꼴이지. 근데 x제곱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어? 여기서 만약에 물체를 집어 던지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 경로가 몇 차 함수꼴이야? 2차 함수꼴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x값, y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은 y가 여기가 0값이고 여기가 0이잖아. 그치? 이 y를 0으로 두게 되게 되면은 x 하나 떨어지고 x 하나 떨어져 버리겠지. 그럼 x 좌표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그럼 x 좌표는 x는 0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x 좌표 또 하나 구할 수 있겠지. 그 x 좌표가 2항이라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무슨 거리야? 수평 도달 거리.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수분해해서 x 값을 구해주면 그 값이 나오는 거야. 아까 g분의 v 제곱 사인 2세타 값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실제 유도는 좀 이렇게 좀 해줘요. 알겠지? 이거 외우라는 소리는 아닌데 x 방향에서는 처음 속도 발사하는 속도를 v0라고 해주면은 v0 코사인 세타로 시간 t초 이렇게 거리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y 방향에서는 연직 상방 운동이거든. 그럼 처음 속도는 v0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v0 이렇게 돼. 그치? v0t 그 다음에 빼기가 돼버려. 중력 가속도는 아래쪽이니까 GT제곱. 이러한 식이 성립을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T 있잖아. 이것을 V0 코사인 세타의 X를 요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고
정리를 해주는 거야. 근데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게 조금 거슬리긴 하지. 제곱이 들어가고. 근데 삼각함수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다. 이런 것도 활용을 해주고 서로 약분을 하다 보면은 실제 이게 나오는 게 탄젠트의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요 식이 나오는 거야. 그냥 확인만 하는 거야. 그래서 v0 제곱에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여기 g가 나오고 여기 x제곱이 나오는데 나머지는 얘네들이 다 상수 취급을 해주는데 남는 것은 요 변수가 2차 방정식 꼴이야. 그러니까 2차 함수 꼴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녀석의 운동 궤적이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주거든. 이게 바로 포물선 운동을 그래프적으로 해석해 준 거야. 나중에 대학 가시면 오히려 이걸 많이 써요. 그리고 시험 대비 들어갈 때 문제집 할 때 상당히 어려운 수능형 문제들 풀 때는 한 번은 궤도 방정식을 쓸 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쓰면 너무 심플한 경우가 좀 많아. 어려운 문제 같은 거 풀 때.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서 집어 던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t 초 후에 물체가 여길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잖아. 근데 따지고 보면은 여기 있을 때는 y좌표, x좌표, 여기도 y좌표, x좌표. 그러니까 평면에서 그냥 좌표 찾아내는 것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럴 때 x하고 y 좌표의 관계식을 보여주는 게 궤도 방정식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조금 편할 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잘 봐라. 여기가 아까 최고점이라고 돼 있지. 수학학원에서 지금 한참 배우지 않아?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되지?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라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y좌표를 잡아놓고 이거를 미분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y좌표에서 이게 미분을 해줘. 그러니까 y 방향의 속도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최고점에서는 이게 0이 돼버리잖아. 그럼 이걸 미분해서 좌표값을 0으로 주게 되면은 여기에 x값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좌표 궤도 방정식은 마음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 뭐 가르치는 선생님마다 다 장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시겠지만 글쎄 선생님은 지금 이걸 갖고 문제를 풀라? 그건 아닌 것 같아. 알겠어요? 궤도 방정식보다는 여러분들은 지금 독립적 사고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포물선 운동에서 내려 올라갈 때는 무슨 생각하셔야지? 등속도하고 연직 상방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자유낙하하고 등속도로 생각하시는 거고 뭐가 더 편할까? 자유낙하하고 등속도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가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올 때 있지. 그러니까 여기 값에서 모든 걸 찾아내고 요거하고 요거가 대칭이다 보니까 여기서 낙하 시간을 구해. 그럼 그 시간은 올라가는 시간하고 똑같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자연낙하하는 값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변수들을 잘 찾아내는 게 훨씬 편하다는 뜻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최고점하고 그 다음에 도달 시간, 최고점의 도달 높이는 아까 다 얘기했던 거고 수평 도달 거리는 v, 그 다음에 v0 제곱 사인 2세타 해줬으니까 강조했던 공식이기 때문에 세 가지는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됐지? 그 다음에 자 봐라. 포물선 운동 분석이라고 그래갖고 그 옆에 페이지 있잖아. 이거 한번 직접 해보는 거야. 발사각하고 초기 속력은 동일하되 이 그림에서 보면은 발사각만 다르는 거야. 근데 처음 발사하는 속력은 다 동일한 상태에서 각도만 변화시켜 주게 되면 어떠한 규칙성이 있는가. 근데 공식은 다시 한번 했어요. 이 공식 매번 몇 번 쓰다 보면 그냥 자유롭게 읽어. 알겠지? 그 다음에 최고점의 높이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잘 봐. 요걸 갖고 나서 1번부터 하나씩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봐봐요. 발사각이 클수록 수직 방향 속도가 커져서 최고점의 높이 공식이 위에다 적어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최고점의 높이는 V0는 다 동일한 상태니까 사인 제곱 세타야. 근데 사인이 0도에서 90도까지는 다 증가함수 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각도를 크지게 해주면은 최고점의 높이는 계속 높아진다. 그러니까 최고점의 높이는 최고점이라는 게 뭐야?
수직 성분이잖아. 그러니까 수평 속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수직 속도야. 그 다음에 채공 시간이라고 하는 건 올라갈 때 시간하고 내려갈 때 시간을 합쳐준 거. 허공에 떠 있는 시간을 채공 시간이거든. 근데 올라가는 시간이나 내려가는 시간이라 똑같다고 얘기를 해줬잖아. 근데 집어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연직 상방 운동이야. 그러니까 연직 상방 운동인데 요 녀석이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Y 방향의 속도를 G씩 이렇게 계속 1초에 10씩 이제 깎아먹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은 역시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시간의 2배가 채공 시간이니까 그러면은 채공 시간도 당연히 수직 속도로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면 최고점의 높이하고 채공 시간은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면 오직 무슨 속도로만 결정이 된다는 거야. 수직 속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지 수평 속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체를 수직으로 발사한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꽃장 위로 올라가면 이게 무슨 상방 운동이야? 연직 상방 운동이잖아. 그지? 이거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네가 바로 연직 상방 운동이야. 왜냐하면은 이게 수직으로 돌리면은 이 값이 1이야, 1. 알겠어요? 사인 값은 1을 넘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그럼 나머지 각도에서는 다 1보다 작으니까 수직으로 발사했을 때 최고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발사각이 생기면 생길수록 최고 높이는 수직보다는 작아져. 조금 이따 확인해. 물체를 45도로 발사하면 수평 도달 거리가 최대가 된다. 아까 얘기해 줬잖아요. 수평 방향에서는 사인 2세타가 돼. 그럼 이게 1이 되기 위해서는 2세타 값이 90도가 돼야 되니까 발사각이 45도일 때가 수평 거리가 가장 최대가 된다. 뭐 이런 뜻이고요. 알겠지?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 한 번에 정리할 텐데 그냥 할 줄 아는가 한번 봐봐. 45도로 발사했을 때의 최고점의 높이 그럼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봐.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거든? 그지? 그럼 얼마가 되지? 얼마가 돼? 여러분들이 잠깐 봐라. 여기 있는 G하고 V0 제곱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요게 제곱을 해주니까 2분의 1일 거야. 그럼 쌤은 45도로 발사했을 때 G하고 V0 제곱은 수평 거리에서도 G하고 얼마 있어? V0 제곱이 있잖아. 계산이 귀찮으니까 요 두 개 항을 묶어서 상수 K라고 한번 놔볼게. 그럼 요 녀석도 요것만 항을 K로 놔주면은 45도로 발사했을 때는 일단 2분의, 그지? 2분의 1 확인만 하는 거야. K에다가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야. 그러면 2분의 루트 3에 2분의 루트 2에 제곱을 해주니까 2분의 1일 거야. 그러니까 4분의 1K가 돼버려. 수직 발사했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수직 발사했을 때 높이. 그럼 수직이니까 90도가 되니까 그냥 얘는 2분의 1K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확인만 해주는 거야. 45도로 발사했을 때 최고 높이는 수직으로 발사했을 때 정확하게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야. 이게 감각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되게 여러분들이 써먹을 일이 많아. 공을 똑바로 올렸을 때 올라간 높이가 H다. 그런데 요 발사각이 45도가 되면은 최고점에 올라가는 요거는 정확하게 저기 90도로 했을 때 2분의 1이다. 여기서 한 번에 다 정리를 해주겠지만 여기서 그 내용이야. 한번 대입을 해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서로 보각인 경우에는 보각관계가 두 개를 합쳤을 때 90도가 되는 걸 보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30도하고 60도 합치면은 보각이라고 그러잖아. 여기서 90도가 되니까 둘의 관계. 그럼 15도하고 몇 도야? 75도, 25도하고 65도 이런 것들이 다 보각관계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봐봐라. 혹시 수학학원 다니면은 봐라. 수평 도달 거리는 공식이 G의 V0 처음 제곱에다가 사인 2세타. 결정적인 건 지금 요 사인 2세타라는 뜻이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기다가 각도가 30도일 때 한번 집어넣어봐. 30도를 넣어주면은 얘는 사인 60도를 계산을 해줘야 되고 발사각이 만약에 세타가 60도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다가 사인 얼마가 돼? 120도를 계산을 해줘야 돼. 근데 수학학원에서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
사인 세타 값하고 사인 180도 빼기 세타 값은 서로 어떻다? 동일한 거지. 그러면 요 녀석은 얼마? 180에서 얼마지? 60을 빼주는 거지. 맞아요?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 120도라는 게 180도에서 60도를 빼주면 120도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요 값하고 요 값은 어떻지? 완전히 동일해지는 거지. 아, 그래서 어떤 세타 1하고 세타 2를 더했을 때 90도가 되는 것을 보각관계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럴 때 보각관계가 성립을 해주면은 수평 도달 거리는 동일하구나, 이렇게. 알겠어요? 이걸 유도하세요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야. 아니, 감각적으로 두 개 더한 값이 90도면 수평 도달 거리는 동일한 거구나. 알겠어요? 되겠지?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했어. 그걸 전체적으로 설명해 준 게 지금 이 그래프 세 가지가 되는 거야. 봐라. 수직 높이가 있을 거야. 각도를 계속 증가시켜 줬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확인했던 거 이거 보여요? 여기 각도가 45도잖아. 그 다음에 90도. 90도로 했을 때 얘가 대략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한 60cm인데 얘가 대략적으로 올라가는 게 한 120cm야. 그러니까 45도하고 아까 90도의 높이 비는 1대2가 된다는 거. 2배라는 거. 알겠어? 그럼 이런 것도 조금 이따가 확인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면 최고 높이는 그냥 발사각을 증가시키면은 그냥 최고 높이도 계속 증가만 해주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발사각을 크게 해주면 최고 높이는 계속 증가한다. 근데 수평 도달거리 있을 거야. 수평 도달거리는 기준이 어디냐면은 45도가 돼버려. 그러니까 0도에서 45도까지는 수평 도달거리가 증가하다가 얘가 무슨 값이다 보니까 최대값이지. 그러면 각도를 크게 한다고 그래서 최대값 이상으로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시 줄어드는 거야. 그 다음에 양쪽에는 무슨 성립이 성립하기 때문에 보각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45도로 대칭관계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45도를 넘었으면 감소를 해주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45도까지는 수평 도달거리가 증가를 해주고 45도를 넘어서 버리면 감소. 이건 뭐야? 45도가 최대가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0도하고 60도는 똑같아야 되니까 좌우가 대칭값이 돼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 감각을 키우라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것은 각도로 그냥 보여주는 거야. 얘 한번 볼까? 15도하고 75도가 수평 도달 거리가 똑같은 거야. 단 75도가 발사각이 크니까 최고 높이는 큰 것 뿐이라고.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45도로 던졌을 때가 수평 도달 거리가 최대가 될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60도로 집어 던졌을 때 궤도하고 30도의 궤도는 수평 도달 거리 똑같고. 알겠지? 그래서 밑에 보면은 잠깐 빈칸이 좀 있을 거야. 거기다가 선생님 필기하세요 라고 하는데 한번 봐봐. 정리를 한번 해볼 테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빨리 감각적으로 외울 건 외우시라고. 집어 던질 때 처음 속력은 동일한 상태에서만 적용을 하셔야 돼. 알겠어? 정의할 때 잘 봐봐. 몇 번 쓰다 보면은 이해가 된다 그래서 최고점의 높이는 2g의 v0의 제곱에 그 다음에 사인. 그러니까 다 사인으로 정의가 된다고 돼 있어.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있잖아. 요 녀석. 요거하고 여기 있는 건 상수로 놓으면은 2분의 1 K로 놓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나는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수평 도달 거리 공식은 2G가 아니라 G가 되면서 집어 던진 발사 속력에다가 분명히 사인 2세타가 들어가. 그러면 여기 항을 K라고 놓으면은 K의 사인 2세타 이런 꼴이 돼버려요.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수한 각도에서 어떤 규칙성은 처음부터 조금 외우고 있는 것이 좋아. 그 가지고 뭐냐 하면은 0도로 집어 던지고 사인 값의 특수각이 35도고 45도고 60도고 그 다음에 90도. 대표값이 지금 이거거든.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리투에 들어왔지만 30, 45 이런 특수각은 알고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다 뭐 15도 뭐 아니면은 75도. 우린 그거는 수학 시간에 밝혀내는 거야. 사인 뭐 법칙 공식을 갖고 사인 75도 얼마니 뭐 이렇게 찾아내는 건 수학학원에서 하는 거고. 이때 최고 높이하고 최고 그 다음에 수평 도달 거리의 비가
조금 비슷한 것들이 좀 나와. 어떤 규칙성이. 봐라. 0도로 온다? 그럼 여기다 0을 넣어주면 얘는 0값이 될 거야. 얘는 0이 될 거야. 여기서 30도로 봐봐. 30도는 그냥 여기다가 2분의 1 K 써주고 사인 30도면 얼마? 2분의 1이니까 제곱해주면 얼마가 돼? 4분의 1이 될 거야. 얘는 2분의 1 K 넣어주고 사인 45도를 넣어주면은 4분의 2가 돼버릴 거야. 그 다음에 요 녀석 같은 거는 2분의 1 K 상수항은 그대로 두고 60도가 되면은 2분의 루트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3이 될 거고 90도로 던지면은 그대로 남는 게 이게 돼버릴 거야. 그럼 여기 보면은 참 재밌는 숫자가 보이잖아. 최고점의 높이는 30도하고 45도, 60도, 90도 같은 경우는 4분의 1, 그러니까 위에 항만 읽어주면은 이렇게 해서 1대, 여기가 어차피 4대니까 4분의 4니까 1대, 2대, 3대 4라는 식이 나와요. 여기서 좀 재밌는 숫자잖아. 그래서 30도부터 해서 배수로 비율로 나타내주면 1대, 2대, 3대 4야. 그럼 너희들이 아까 확인했던 게 있지 않아? 45도로 집어 던졌을 때 최고 높이하고 90도로 던졌을 때 최고 높이는 2대 4가 되니까 딱 몇 분의 1이 끊어지는 거야. 2분의 1이 끊어지는 게 아까 본문상에서 있던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잘 봐. 이번에는 수평 거리까지, 도달 거리까지 한번. 이 공식을 써주면은 얘는 0을 집어넣어주면 얘는 0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다 90도 넣어주잖아. 사인 90도가 얼마야? 90 곱하기 2배니까 사인 180도가 돼버릴 거야. 그러면 수평 도달 거리는, 이거 생각을 해봐. 0도로 던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 0도로 던진대. 발사각을 이렇게 해서 세타로 드는데 이게 0도래. 그럼 이렇게 집어 던진 거 아니야? 그럼 애들이 그런다고. 선생님, 수평으로 그냥 집어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수평 도달 거리가 제일 많지 않을까요? 뭐 이렇지 않을까? 아니야? 근데 너희들 봐봐라.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있잖아. 이게 얼마가 된다 그랬어? VY가 된다고 얘기해 줬지? 그렇지 않아? 근데 보면 그냥 각도가 0도가 된다? 그럼 이게 0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0이야. 올라갈 때도 0이고 내려올 때도 0이라는 거야. 이 말은 무슨 시간이 없다는 거야. 하늘에 떠 있는 채공 시간이 없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수평 도달 거리가 그냥 0이 돼 버리는 거야. 혹시라도 질문할까 봐. 알겠어요? 그 다음에 30도 넣어봐. 근데 요 앞에는 상수가 K가 들어가야 돼. 이제 한 번에 정리할 거예요. 여기다 30도를 넣어주면 60도가 될 거야.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 될 거야. 여기다가 45도를 넣을 거야. 그치? 그러면 얼마? 90도가 될 거야. 그러면 K의 1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요 녀석과 요 녀석은 보각관계니까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K의 2분의 루트 3 이렇게 성립해 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비율만 여러분들이 잡아주면은 봐라. 이 비율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보라고 여러분들. 비율 값을 잘 봐봐 얘들아.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고 높이하고 그 다음에 수평 도달 거리에서 좀 재밌는 것이 좀 보여요. 0도, 그 다음에 30도, 이거는 분명히 그랬어. 이거는 비교할 때는 처음 속도, 집어 던진 속도가 동일할 때 비교를 해주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60도가 될 거고,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야. 그럼 약분을 한번 해봐. 알아, 얘들아? 얘하고 얘 있잖아. 루트 있는 쪽 보지 마시고, 요 녀석은 얼마지? 4분의 1K고 얘는 K가 되는 거야. 얘가 여기에 몇 배가 되는 거지? 4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재밌는 거야. 45도로 던졌을 때 수직 높이하고 수평 도달 거리는 몇 대 몇이야? 1대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위의 항에는 그냥 이건 0이야. 그러면 1대, 2대, 3대, 4라는 이런 깔끔한 정수비가 성립하는데 45도일 때 수직 높이하고 수평 도달 거리는 4배가 돼. 그러니까 비율로 얘기를 해줄 때는 전체적으로 여기다 4배를 해주면 이게 8이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해 되겠어요? 4배가 돼. 그 다음에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의 비는 몇 대 몇이야?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2분의 루트 3을 곱해주면 되거든. 그럼 여기다 2분의 루트 3을 계산하면 4 루트 3이 나와. 역시 좌우 쪽은 0이 될 거고 이게 4 루트 3이야. 자, 비율은 요 정도는 꼭 외우셔야 돼. 근데 보면은 아주 황당한 문제 아니고는
30도와 60도 사이의 4루트 3을 갖고 비율을 물어보지는 어려울 거야.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정수비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 요거는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거야. 1, 2, 3, 4, 8이라는 숫자는 언제든지 물어봐. 그러면 출제하는 사람 마음이겠다. 왜냐하면 30도로 발사했을 때 수직 높이하고 45도로 발사했을 때 수평 도달 거리의 비는 몇 대 몇입니까? 그럼 표만 알고 있으면 1대 8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고, 문제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요 과정을 수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줬으니까 요거는 결과치만 너희들한테 유도하라는 건 아니거든. 1, 2, 3, 4, 8이라는, 알겠어? 1, 2, 3, 4, 8이라는 것은 머리에다 딱 찍어 놓으면 문제를 조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알겠어요? 물어보는 건 마음이야. 그러면은 아까 그 위에서 한번 봐봐. 너희들 4번 같은 경우 있잖아. 45도로 발사했을 때 최고 높이 여기 있는 거야. 그 다음에 90도로 발사했을 때 최고 높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2배, 2분의 1 관계, 알겠어? 1대 2가 관계하는 거 확인하고.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출제하는 사람 마음이라니까. 60도로 집어 던졌을 때 수평 도달 거리, 아니, 최고 높이하고 30도로 던졌을 때 최고 높이는 몇 대 몇입니까? 그러면 그냥 1대 3, 그냥 같은 항에서 비교해 주면 되고, 얘는 2대 3 이렇게 해주면 되고. 맞아? 알겠지? 그러니까 빠르게 풀고 싶으면 이런 팁 정도는 기억을 하시라, 이런 뜻이라고. 알겠어요? 어려운 문제는 이 루트를 갖고도 루트 몇 배 이렇게도 물어봐. 뭐 사인 60도? 60도로 던졌을 때 최고 높이하고 30도로 던졌을 때 수평 도달 거리의 비는 몇 대 몇입니까? 그러면 3대 4대 루트 3, 4루트 3 바로바로 이렇게 계산할 줄 아시면 돼. 여기까지 됐지?